깜짝 판세가 지금 세 곳이 있는데 서울, 경남, 충남 대역전 초읽기에 들어갔다. 자, 이 내용을 일단 말씀드리면서 어제 오늘 나온 이 주요 여론조사 믿지 않으시지만 추이를 다 읽어야 되니까 제가 계속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어제 오늘 발표된 주요 여론조사를 한번 제가 모아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 오늘 보도 내용 보면은 0.1%포인트 차 촉박빙으로 들어갔다. 자, 정원호, 서울입니다. 정원호 41.7, 오세훈 41.6, 에이스 리서치 조사입니다. 자, 거의 이 초박빙. 지금 이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거죠.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지금부터 시작이고, 문화일보에서 주목되는 여론조사는 이겁니다. 민주당이 안심을 했던 충남 4%포인트 오차 범위 내로 들어와 버렸다. 텃밭인 전북도 2%포인트 차 접전을 펼치고 있다. 충남 같은 경우는 지난달 국민의힘 후보가 21%포인트를 졌습니다. 한 달 전에 21%포인트 졌는데 지금 4% 오차 범위 내로 들어왔다. 이거 예산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승리를 한다, 압승을 한다, 이런 건 아직은 아니지만은 완전히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을 하면서 추격을 해서 역전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이 상황이 곳곳에서 지금 전해지고 있는 거죠. 자, 노컷뉴스 보도를 보면은 경남이죠. 김경수 44.8, 박안수 43.5, 경남도 초접전에 들어갔다. CBS, KSOI 조사입니다. 그리고 저 지역별이고 뉴델리 조사를 보면은 이재명 지지율이 긍정 57.6, 부정 36.0인데 그리고 민주당 42.5, 국민의힘 33.1. 오늘 이재명 지지율 갤럽에서 또 막 올려서 나왔던데, 일단 이 기준으로 뉴델리 조사를 기준으로 하면은 이재명에 대한 지지율이 4.8%포인트가 떨어진 겁니다. 오늘 같은 날 갤럽하고 같은 날 조사가 나왔는데, 뉴델리 조사로 의하면은 이게 ARS 조사가 오히려 더 정확하죠. 갤럽은 60몇 %가 나온 거, 이거는 전화면접원 조사고, ARS 조사에서 2주 전보다 4.8%포인트가 하락을 했다. 이재명. 민주당은 5.6%포인트 하락을 했고, 국민의힘은 4.9%포인트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 나온 이 기사 여론조사 내용만 봐도 분위기가 상당히 변하고 있다고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서울이 그래도 수도 서울이고 사수를 해야 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조사 방법에 따라서 약간의 이제 격차가 조금 더 벌어진 그런 조사도 있지만은 최근에 잇따라 한 3개 정도, 제 기억에 한 3개 정도가 바로 딱 붙어 있는 그런 조사가 초근접하는 그런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변하기 시작한 것이, 그전에는 정원호에 비해서 오세훈 후보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15%까지 떨어지고 했는데, 이게 이제 서서히 변한 것이 뭐냐면은 5월로 접어들면서 바로 이재명이 이재명 자기 죄를 털어내기 위한 공소취소용 특검을 민주당이 발의를 했을 때부터 역풍이 불면서 그때부터 떨어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정원호 개인에 대한 개인의 자질 문제가 계속 지금 터지고 있습니다. 경찰관 폭행, 이것도 잠시 후에 5.18에 제가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가장 지금 큰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본인이 이 여러 가지 정황이나 그때 폭행을 당한 피해자 민자당 의원 비서관이 TV조선에 나와서 이야기를 했죠. 무슨 5.18 관련은 없었다. 그런데 여성 종업원과 위반 문제로 발단이 됐는데, 이거를 마치 5.18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보수정당 국회의원의 비서관을 자기가 응징을 한 것처럼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해왔죠. 그래서 이게 속였다는 그런 여론이 지금 확산이 되면서 이 지지율이 오세훈 후보하고 막 붙는 그런 게 있고, 또 서울은 부동산 문제가 지금 심각합니다. 강남은 물론이고 전 지역에서 부동산 값이 다 오르고,
전월세 대란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재명의 이 실정이 정원호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 초접전을 지금 벌이고 있는데, 지방선거가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그 서울 같은 경우는 초접전이고, 그 다음에 저기 그 밑에 있는 이 충남을 그 경남 먼저 보겠습니다. 경남 김경수 44.8, 박안수 43.5. CBS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경남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 대상, 여기도 ARS 조사입니다. 그 44.8 대 43.5. 그러니까는 오차 범위 안에 들어가는 이런 결과가 나왔죠. 그리고 응답자 지지 여부하고 관계없이 누가 경남도지사로 당선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보나, 이런 질문에는 김경수가 47.3이 나오고, 박완수가 43.6, 뭐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 추세상 나쁘지 않는 그런 구도를 경남에서 보이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고, 지금부터입니다. 어제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지금 온 동네 그 곳곳에 유세가 지금 펼쳐지고 있죠. 그리고 민주당이 그 문화일보 안심을 했던 충남이 4%포인트 오차범위 내로 들어왔다. 그리고 텃밭인 이 민주당 텃밭인 전북에서도 2%차 접전, 그 무소속이 민주당 현역 그 도지사가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죠. 충남 전북지사 선거가 새로운 격전지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데, 물론 전북과 국민의힘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여당 우세로 전망됐던 충남지사 선거가 접전 양상으로 바뀌었고, 전북지사 선거는 민주당에서 제명된 김관영 무소속 후보가 반정청래 정서를 얻고 이원택 민주당 후보와 접전을 벌인다. 자, 이 충남조사는 KBS 대전이 한국 리서치에 의뢰를 했는데, 박수현 민주당 후보가 41%, 김태흠 국민의힘 후보가 37%, 오차 범위 안에 들어갔는데, 불과 한 달도 안 된 3주 전에, 지난달 26일에서 28일 사이에 조사를 보면은, 같은 조사, KBS 대전 한국 리서치 같은 조사에서 그때는 44대 23, 격차가 무려 21%에 달했습니다. 21%포인트 격차가 지금 2%포인트로 줄어든 거죠. 자,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될지 4%포인트로 줄어든 거죠. 저기 충남. 그러면 이게 충분히 남은 기간에 정세를 굳힐 수도 있는 그 상황이고, 전북지사 선거는 국민의힘과 관계가 없지만은 어쨌든 정청래가 자기 사람을 내세웠죠. 이원택 민주당 후보가 39, 무소속 김관영이 37. 여기서 만약에 김관영이 민주당 이원택, 정청래가 억지로 내세운 이원택을 꺾으면은 정청래의 입지가 굉장히 약해지죠. 그리고 8월 전당대회에서도 이게 악재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전북지사 선거 결과에 따라서 좌파가 또 분열을 할 수 있는, 큰 갈등에 휩싸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저 부분도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뉴데일리 조사에 보면은 이재명 지지도가 상당히 떨어지는 그 상황에 이제 주목을 하는 거죠. 지지율 자체가 아니고 2주 전보다 4.8%포인트나 하락을 했다. 민주당은 5.6%포인트 하락하고 국민의힘은 4.9%포인트 상승을 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보통 선거가 이렇게 가서 좀 뒤처지다가 어느 정도 이 접전 양상으로 들어가면은 그때부터는 뒷심이 중요합니다. 한번 이렇게 확 올라가서 접전을 이제 뒤처지다가 올라가서 붙었는데, 맞붙어서 하고 있는데 뒷심이 부족하면 그냥 다시 격차가 또 벌어지죠. 그런데 뒷심이 나타났습니다. 그 큰 뒷심이 될 인물이 나타난 거죠.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출격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저번에 추경호 그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하고 이철우 경북지사 후보를 만났었죠. 자, 추경호 후보가 김부겸 민주당 후보와 지금 접전을 펼치고 있는데, 내일 오후 2시에
대구 북구 칠성시장에 가시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오후 2시에 추경호 후보하고 같이 시장 상인들과 시민들을 만나면서 선거 막판 이 힘을 실어준다. 자, 이 계획이 지금 대구 정가에서 다 알려졌습니다. 그때 그 면담을 했을 때 이철우 후보하고 추경호 후보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면담을 했을 때 대구 경북 선거를 그때 상당히 많이 걱정을 했다. 그런 이야기를 했고, 이번 선거에서 열심히 해서 꼭 좋은 선거로 당선되기 바란다는 덕담을 했고, 당시 선거운동 기간 직접 지원을 하는 여부에 대해서는 그 언급이 없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유영아 의원, 핵심 특권 유영아 의원이 저 송국근 혼술 TV에 나와서 이 활동을 하실 거다는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활동을 그냥 저기 대구에서뿐이 아니고 영남하고 충청권까지도 이렇게 지원을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그 전에 그 전후에서 제가 들은 이야기도 지금 과거에 정치권에 있을 때 친박계 의원들이 있었죠. 친박계 정치인들. 그 친박계 정치인들이 출마한 지역은 한 번씩 가볼 수도 있다. 그 이야기도 저도 들었고, 또 그 일부 후보들이, 영남권에 있는 후보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한번 와주십사 하는 요청을 하고, 오기가 어려우면은 지원하는, 지지하는 영상 메시지도 좀 보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도 몇 군데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내일 대구를 시작으로 해서 아마 몇 곳에 이렇게 지원 유세를 할 가능성이 조금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충남이 4%포인트 차이가 났다고 차이로 좁혀졌다. 21%에서 4%포인트 오차 범위 내로 좁혀졌다. 가령 여기도 충남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원을 할 수가 있죠. 김태흠 지금 지사가 과거 국회의원일 때 친박 이렇게 꼽혔기 때문에 그쪽으로도 지원을 할 수가 있는 그 상황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 조경호 그리고 이철우 후보를 면담을 할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부산, 울산, 경남 시도지사 후보들도 모두 당선돼 오도록 전해달라,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전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이 울산이나 경남, 부산 쪽으로도 지원 요새를 갈 가능성도 있고, 그것이 충청권까지 넓혀질 수도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본인이 직접 현장에 가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과거의 선거의 여왕 이렇게 불릴 때, 모든 선거에서 이길 때 그때의 위력을 지금 발휘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보수 통합, 그리고 사실 지금 이재명 정권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도들이 박정희 시대 때 쌓아왔던 우리나라의 어떤 근대화나 정체성, 이것들을 허무는 작업이 막 이루어지고 있죠. 자, 거기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상당히 아쉬워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조금이라도 그런 상황을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지금 아마 선거에 참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장동혁 대표가 단식을 할 때도 가서 직접 만류를 하면서 그 보수 통합의 상징적인 장면을 한번 보여줬죠. 그래서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등판이 보수 결집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최근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또 이상한 루머 같은데 지금 시달리고 있죠. 뭐냐 하면은 지금부터 말씀드릴 정용진 그리고 스타벅스에 대한 공격에서 그 텀블러 그 커피 담는 그 텀블러가 503ml짜리다. 그래서 이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수인 번호를 연상시켜서 일부러 장치한 것 아니냐, 이런 말까지 지금 좌파 진영에서 하고 있습니다.